안녕하십니까. 캡처원 프로 마스터 사진가 테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캡처원 프로의 기초 교정 이해하기 바로 파트 1인 노출, 화벨, 컬러 밸런스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좌측면에 있는 라이브러리 도구 다음에 퀵 빠른 도구죠. 빠른 작업 도구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노출 평가, 노출 도구,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도구 추가해서 컬러 밸런스까지 가야 되죠. 컬러 밸런스까지 가게 되면 우선 마스터에 놔둔 상태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노출 평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2, -1,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씬 자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저는 먼저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색깔에 대한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카메라는 사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요, 바로 노출계가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을 때 카메라가 보는 노출계의 시점에서는 흑백 느낌으로 모든 노출의 밝기와 어두운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노출을 보게 되면요, 지금 밝고 어두운 게 절반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면 노출을 여러분이 촬영했을 때 적정 노출은 0에 와 있는 게 좋고요. 135 포맷, 즉 이제 5막3이나 이제 5두막 아니면 이제 1DX, 1DX Mark2의 개념은 조금 더 밝게 찍으셔도 충분히 좋은 안부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35 포맷에서는 밝은 영역 이미지 데이터에 보다 많은 이미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둡게 찍고 밝게 하는 ETTL, Exposing to the Left라고 하는 히스토그램이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중형 디지털 백을 제외하고서는 촬영하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현상을 겪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촬영을 했을 때 만약에 0.5 정도 어두워지게 되면요, -0.5를 누르게 되면 노출 평가에선 움직이진 않지만 이 정도나 한 요 정도쯤에 이 지시기가 와 있을 겁니다. 이 지시기는 이 평균을 분석을 합니다. 먼저 흑백 적용으로 카메라를 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되었는지 보고 적정 밸런스, 즉 5대5 정도가 되면 0에 와 있게 되는데, 보통 풍경 사진에서는 0과 0.5가 좋고요. 인물 사진에서는 0.5에서 1까지 와 있는 노출 상태가 여러분이 노출을 어둡게 만듦으로써 보다 많은 이미지 데이터에 고른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른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에 신호가 안 들어와서 못 쓰는 데드 픽셀 아니면 노이즈를 모두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적정 노출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때 지금 태양광이 비가 오는 날씨여서 태양광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5500을 놨을 때는 너무 노래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란 현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4700K까지도 놓을 수 있겠지만 너무 또 파래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값을 계속 이렇게 넣어 본다라는 건 상당히 좀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옵션이 있냐면, 바로 컬러 체커 클래식 엑스라이트 제품을 이용하는 24색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142개의 색으로 여러분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컬러 체커 디지털 SG가 있습니다. 모두 재질은 비반사 재질이 아니라 반사 재질이라서 여러분이 카메라에 이제 일단 화벨을 맞추는 점, 그 다음 녹색에 대한 교정, 스킨톤에 대한 교정, 하늘색에 대한 교정을 할 때 가장 유익하게 길잡이 해줄 수 있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4색으로는 여러분 카메라, 즉 1680만화소를 기반으로 했을 때에는 보정이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사진에서 이렇게 하나씩 색을 추출하다 보면 개조가 깨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컬러 레퍼런스 카드를 놓게 되는데, 지금 우측에 있는 컬러 체커 SG 가격은 비싸지만 보다 많은, 어디보다 많을까요? 24색 컬러 체커보다는 보다 많은 패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정교한 색 교정이 필요할 때는 컬러 체커 SG를 쓰는 게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본 클래식을 보시게 되면 그레이 밸런스가 한 줄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제 컬러 체커 SG에서 보시면 이제 테두리에 모두 회색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죠. 회색, 어두운 색, 밝은 색 모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카메라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와 화이트 포인트와 블랙 포인트를 모두 검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흰색 요렇게까지는 기본적으로 컬러 체커 SG에 있는 색이고, 그 다음 여기 살색부터 이렇게 4개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가지 색은 컬러 체커 클래식에 있는 이 두 가지 스킨 토닝에 대한 부분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별로 뜰 수 있는 느낌을 자세하게 교정할 수 있죠. 이런 색 교정은 여러분이 컬러 밸런스가 아닌 다음 시간에서 진행할 컬러 편집기가 있습니다. 색 편집기가 시옷으로 되어 있죠. 네, 색 편집기에서 여러분이 고급 도구에서 해당되는 색을 골라서 교정을 할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색을 직접 골라서 하게 되면 개조가 이렇게 지나가는 개조가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데, 어두운 데서부터 밝은 데까지 가는 개조가 클리핑 되는, 즉 이제 찝힌다고 하죠. 찝히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현상을 예방하는 데는 이런 컬러 레퍼런스 카드는 하나쯤은 꼭 있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컬러 레퍼런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손에 맞는 기종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아직은 적다 보니까 저는 일단 2장의 차트를 가지고 쓰는데, 지금은 컬러 체커 디지털 SG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우선 사진을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일한 화각대에서 그 다음에 컬러 체커는 대부분 태양광에서 45도를 꺾어 놓는 게 가장 낫습니다. 이 이미지와 제가 사진을 보면 컬러 체커는 요 위에 높여 있기 때문에 방향에 봤을 때 90도 같지만 사실 45도 방향에서 제가 다시 찍은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썸네일 뷰어는 지금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감춰버리는 건 커맨드 B를 누르시면 브라우저를 감출 수 있고요. 그 다음 선택 도구가 아닌 이동 도구를 클릭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핸드라고 얘기했죠. 영어에서 핸드로 많이 쓰고 무브도 씁니다. 하지만 이 이동 도구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럼 어느 색을 찍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지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어두운 쪽이 아니라 조금 밝은 쪽에 있어요. 그럼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화이트 밸런스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고 먼저 중성 회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약간 따뜻한 5065도 그리고 틴트까지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조정값 리셋을 잡겠습니다. 0.3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면요, 어두운 색으로 갈수록 좀 더 어두운 색이 뜨고, 중성 회색은 연한 노란색, 밝은 색으로 갈수록 약간 파란색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화이트 카드로 여러분이 화이트 밸런스를 잡으시면 색깔이 생각보다 푸른기를 많이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레이 쪽을 선택해야지만 그 안에서 중성 회색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RGB 정보를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 이것을 누르시면 적정 노출은 지금 두 번째 찍었던 6번 차트에 있는 색이 중성 회색입니다. 그럼 첫 번째 찍었던 것을 지우면요, 지금 128, 128, 125 이 정도에서 밝기 교정을 살짝 해야겠죠. 4 정도 놔두면 너무 밝아지네요. RGB 루미넌스 밝기가 133까지 가는데 1 정도만 올려보겠습니다. 128. 색깔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128 밝기는 중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놓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누르면 빨간색과 녹색의 편차가 파란색과 비교해서 1 또는 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다시 중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바로 컬러 밸런스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색에 대한 잡색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이 잡색을 알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포토샵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새 창을 열어버리시면 여러분이 컬러 피커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단축키 N에 넣어놨는데 여기 있는 것에 R 바로 127을 넣고요, 그린 129, 그 다음 블루 128을 넣게 되면 여기 따른 휴 값이 나옵니다. 그럼 휴 값이 127, 130이 아니죠. 127, 129, 그 다음 여기가 128이죠. 128을 누르면 150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색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150도가 되면 150에서 빼기 180을 했을 때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180도 미만의 색깔은 더하기 180을 합니다. 그럼 150 더하기 180을 하면 330도, 즉 잘 보시면 330을 누르시면 여기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즉 마젠타에서 넘어가는 빨간색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색이냐면요, 컬러 밸런스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바로 이동시키지 않고 첫 번째 휴 값을 이동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 여러분이 이걸 올려주시면 빨간색이 너무 올라왔어요. 파란색도 올라왔고 조금씩만 낮춰져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8 녹색 쪽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는 이유는 너무 보색에 간 거죠. 그 다음 이 노출 값을 다시 0으로 바꿔 놓고요. 129, 131 300도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오기에는 빨간색이 너무 많고요. 네, 127, 127, 127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밝기를 아까처럼 다시 1로 집어넣게 되면 129, 128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만 더 내려놓거나 아니면 휴 값을 살짝만 이동시키면 모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모든 129, 129, 129의 값을 맞출 수 있는데 이러면 중성 회색이 잠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성 회색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를 그대로 하나를 복제해 놓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온 복제 값에서 이 두 번째 사진이죠. 이 사진에 대한 화벨과 컬러 밸런스를 캔슬하고 다시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색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쪽 화벨이 조금 더 자연적인 느낌이었는지는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고, 혹시라도 좌측에 있는 색이 실제 화이트 밸런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면 채도만 바로 10 정도만 낮춰주시면 충분히 좋은 화이트 밸런스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얻어진 값에 대해서 복사하는 기능은 바로 첫 번째 사진을 보정한 값을 선택해 놓고 두 번째 적용할 사진을 그대로 두 번째로 선택하면 두 장의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동 도구로 이용해서 첫 번째가 아닌 타겟 사진을 골라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누르시냐면 조정, 복사, 조정값, 적용을 누르시면 두 장의 이미지가 같은 화이트 밸런스로 적용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가끔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각각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럼 컬러 밸런스를 1번에 놓고 여기에서 물론 복사, 적용을 누르면 두 번째 사진에 바로 지금 적용이 되죠. 적용이 만약이라도 안 되면 각각 도구마다 조정 클립보드를 복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복사를 누르지 않고 적용을 누르시면 바로 곧장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 값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리셋을 걸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이트 밸런스만 적용할 거면 클릭해서 적용하고요. 컬러 밸런스도 누르고 적용을 하면 화이트 밸런스까지 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노출이 보정이 안 되어 있죠. 노출까지 보정하시려면 역시 하나씩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캡처원에서 조금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녹색의 이미지가 이 그림자가 너무 어두우면요, 그때는 여러분이 보정 도구를 마스크를 이용해서 살리는 법도 있지만 간편하게 살리는 법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에 있는 섀도우를 약 32 정도까지 최대값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너무 밝으면 다시 16 정도로 낮춰주시면 노출 교정까지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값에서 이제 키보드 F3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 값과 똑같은 가상 복제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컨트라스트 20 대비죠. 대비를 넣고 채도를 조금 더 빼는 애쉬톤 계열의 토닝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한 스탑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5000에서 1000도만 빼주면 쿨톤을 바로 만들 수 있고, 5000도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가려면 한 스탑은 6000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스탑이라고 하게 되면 7000도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섀도우가 너무 파묻히는 클리핑 되게 되면 32까지 올려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 여러분이 직접 이 사진에서 원본을 빼오시는 거는 키보드 F2번을 누르시면은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바로 원본을 뽑아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육안으로 맞추고 틴트를 조절한다는 것은 여러분 느낌을 만들 때는 상당히 좋지만,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추럴 톤, 바로 눈으로 봤던 느낌의 사진이 표현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사진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토닝의 방향과 컬러 그레이딩의 방향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때그때의 느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인 작업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하시다 보면 화벨과 노출과 컬러 밸런스 교정은 아주 쉽게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컬러 밸런스의 섀도우와 중간톤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어떻게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지도 그 원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초 교정 이해를 파트 2 나눠놓고 진행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